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볼 내용은 매출채권과 대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 매출채권과 대손과 관련된 회계처리, 분계, 연습 예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매출채권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대손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었는데 앞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복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하셔서 분계 예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1번 문제부터 만나 보시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거래처가 파산되었고요. 거래처가 파산되어서 채권인 외상매출금이 10만 원 있는데 회수가 불가능, 못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손 처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1차적으로는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차감되겠죠. 자산이 감소하면서 이 경우에 대손 상각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을 먼저 처리하는데 현재 충당금이 얼마가 15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만 원은 사용을 하면 될 거고요. 외상에 대한 충당금이죠. 이 분계를 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이 애초에 15만 원이 있었으나 10만 원은 사용했다라고 보고 남는 잔액은 5만 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1번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는데 충당금이 조금 더 많은 경우의 내용이죠. 상각비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시죠. 동일한 예제인데 금액만 다를 것 같아요. 거래처가 파산돼서 외상대금 70만 원이 못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충당금을 52만 5천 원 가지고 있답니다. 처리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먼저 시킬 거고 지금처럼 대손 발생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대손 충당금을 먼저 상기시킨다. 충당금 먼저 빼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만 뭐로 간다? 대손 상각비로 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는 충당금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실무적으로는 이 충당금은 여러분들이 합전에 가셔서 직접 금액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손 발생 전에 충당금이 52만 5천 원 있었지만 전체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분계 이후에는 대손 발생 이후에는 충당금이 0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세 번째 문제. 거래처가 파산돼서 대손 처리했던, 대손 발생시켰던 중에 30만 원을 통장으로 회수한다. 이거 대손금 회수죠. 자, 대손금 회수는 분명히 단기와 전기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지금 문제는 단기가 아니고 언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증가시키면서 단기라면 단기에 발생한 분계를 상계 처리, 역분계를 시킨다. 단기 발생 분계를 취소시킨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전기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추가 설정이, 추가 적립이 되겠죠. 충당금의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 3번의 답은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문제,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몇 퍼센트를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외상매출 잔액은 6,856만원, 받으려면 3,880만원이다. 외상매출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48만 5천원, 받으려면 31만 8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내용만 보신다면 이건 결산시의 대손 설정 분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외상매출부터 먼저 보신다면 잔액 얼마라고요? 6,856만원. 이 금액에 대해서 대손율 1% 설정한다. 그럼 1% 계산하게 되면 68만 5,600원이 나오겠죠. 근데 그 금액 중에 추산액이 68만 5,600원이다. 근데 추산액이 68만 5,600원인데 충당금이 장부에 48만 5천원이 있다. 그럼 그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빼고 난 뒤에 추가 설정액은 20만 600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 받으럼 잔액이 3,880만원인데 1% 대손 적용하게 되면, 추산율 적용하게 되면 38만 8천원이라는 대손 추산액이 나오고요. 이 추산액 금액인 38만 8천원에서 장부에 이미 있는 합전이나 재무상태도 확인되는 충당금 잔액인 31만 8천원을 차감을 하면 추가 설정되는 금액은 7만원입니다. 우리는 보충법으로 이미 있는 추산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뺀 잔액을 추가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외상에 대한 충당금과 받으름 충당금으로 처리가 되고요.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로 들어갑니다. 기존 있는 금액에 결산 전 충당금 금액에 추가 계상액이 플러스가 돼서 대손 관련된 회계 처리하고 나면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68만 5,600원이 되고요. 받으름은 31만 8천원에 추가 계상액인 7만원이 더하게 되면 38만 8천원의 충당금 금액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문제 5번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있는데요. 똑같이 1% 대손 설정한답니다. 외상매출 잔액은 6,547만원이고 받으름은 3,070만원이다.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없고 받으름에 대한 충당금이 11만원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에 대한 대손 추가 계상액 계산 한번 해보신다면 외상매출금은 잔액이 6,547만원이고 1% 설정하게 되면 추산액은 65만 4,700원이고요. 충당금이 없으니까 전액을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받으름은 3,070만원의 1% 30만 7천원? 30만 7천원이 있는데 이 중에 11만원의 충당금이 있다라고 하니까 차감하게 되면 19만 7천원이 되겠죠. 저희가 보통 일단 이 금액 계산할 때 특히 1%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 조금 더 편하게 한다고 한다면 1%는 편의적으로 뒤에 동그라미 2개를 빼시면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자면 자, 회계치를 한다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65만 4,700원. 이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받으름은 19만 7천원 됩니다. 합한 금액이 차변에 대손 상각비로 들어가죠. 4번 문제와 5번 문제는 같은 유형이고 금액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손에 대한 설정, 이 붕괴들은 결산 때 12월 31일 날 하게 되는 회계 처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손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에 대한 붕괴 연습 예제 살펴보셨는데 대손의 발생과 회수, 대손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여기서 두 가지 추가를 더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은 대손상각비를 쓰고 그 이외에 기타 채권, 미수금이나 대여금, 선급금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쓴다. 그거 하나 꼭 챙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대손 설정할 때 결산 시에 추산액에서 충당금을 빼는데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상각비와 충당금으로 돈을 회계 처리, 추가 설정하게 되지만 더 많다. 네, 추산액보다 충당금이 더 많으면 돈을 줄이는 환입이라는 절차를 거치죠. 환입할 때는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으로 들어갑니다. 관련된 예제는 앞 시간 우리가 학습한 매출채권과 대손에 대한 기본 예제에서 살펴보셨으니까 그 내용까지는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매출채권과 대손에 대한 기본적인 붕괴 연습 예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저희는 채권과 대손에 관련된 객관식 출제 유형의 연습 문제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더 어렵다라고 누차 설명드렸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습 문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